여러분, 한국전력, 한전의 적자 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5분기 동안은 좀 괜찮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0년에는 흑자가 엄청났어요. 4조 862억 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5,716억 원의 흑자가 났어요. 왜요?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작년에 코로나19의 팬데믹이 되면서 유가가 그야말로 폭락이라고 할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미국 텍사스산 중진류 WTI죠. WTI는 마이너스로까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로까지. 그 혜택을 한전에서는 고스란히 받은 거예요.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발전 연료에 대한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뭐 석탄값도 떨어질 거고요. LNG 값도 떨어질 거고요.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 한전의 흑자는 엄청났어요. 4조 원씩 5,700억 5,700억씩 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돌려서 이제 위기가 끝나고 유가가 정상 궤도에 들어섰을 때부터를 보자고요. 2019년에 1조 2,765억 원이 났죠. 1조 2,765억 원이. 그리고 올해 2분기에 7,648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문제는요, 이제 3분기, 4분기입니다. 3분기, 4분기에 한전이 흑자로 돌아설 것인가? No.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3분기, 4분기 예측도 보면요, 오히려 말입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19의 위기가 오기 전보다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한전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보면요, 올해 적어도 말입니다. 4조 가까이 적자가 난다 이렇게 나옵니다. 3조 8,492억 원의 적자가 날 거다 하는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유가가 제자리를 잡았잖아요. 유가가 제자리를 잡은 바람에 유가가 이제 그 효과가 다 했죠. 발전 원재료의 어떤 수입의 어떤 약화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발전 원재료 가격 장난 아니에요. 유연탄이나 LNG 이런 게 지금 단가별로 보면 킬로와트 시당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태양광은 130원 정도 들어가고요. LNG는 101원 그리고 유연탄은 92억 원입니다. 가장 싼 게 원자력이에요. 원자력.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탈원전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으로 전기를 많이 생산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다 폐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 단가가 폭등하는 거예요. 뭐 유연탄이나 LNG나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니까 지금 하반기에 한국전력의 적자는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4조가량이 난다고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탄소 제로 정책 있죠. 탄소 중립인지 뭐 2050년까지 쉽게 말하면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그 정책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 한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탄소 제로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LNG 탄소 엄청 많이 만들어내죠. 유연탄 탄소 엄청 만들어냅니다. 이거를 제로로 하려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구입을 해야 되겠죠. 원자력은 안 돌리니까. 원자력은 탄소 제로에 가까운데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더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의 구입 비용이 한전 입장에서는 엄청 늘어나요. 자 보세요 여러분. 2021년 올해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3조 197억 원이 되고요.
내년에 가면 4조 원에 가깝습니다. 3조 9,634억 원입니다. 예. 2023년, 24년, 25년까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탄소 중립 정책을 하려고 하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예, 어떻게 되겠어요? 탈원전의 탄소 중립 정책, 이렇게 되면 한국전력의 부채는요, 엄청 올라갑니다. 엄청 올라갑니다. 한전의 부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엄청납니다. 예. 한전의 부채를 보고 있으면 저게 기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장 보세요. 2020년까지 예, 132조 4천억 원입니다. 132조 4천억 원이요. 올해요. 이대로 가면 140조를 육박할 거다. 넘어설 거다. 뭐 이렇게까지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한전의 부채가.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게 한전이 기업 맞아요? 140조가 된다고 쳐요. 뭐 140조 올해가 확실히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가봐야지 알지만 지금 현재대로라면 한 4조 정도 적자가 난다 그러면 136조, 137조 정도 될 예정이지만 좀 더 두고 봐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전기요금은요. 전기요금은 올릴 수밖에 없어요. 전기요금은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요금은 계속 올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보세요.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구입한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전기요금은 계속 올려가야 됩니다. 계속 올려가야 돼요. 전기요금을 1% 정도 올렸을 때 예, 한전의 연간 순이익이 한 5,375억 원 정도 됩니다. 5,375억 원. 예.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구입 비용은 1년에 적어도 7천억 이상 늘어납니다. 그럼 적어도 1% 이상을 올려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안 올리면 계속 부채가 쌓인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부채가. 그러면 한전이 이게 기업이 되겠어요? 이거 한전은 기업도 아니에요. 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쥐고 있는 게 어떻게 기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진짜 힘들다. 결국은요, 전기요금을 굉장히 많이 올릴 거예요.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1년에 1% 이상을 올려야지만이 예,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탄소 제로에 가깝게 갈 수가 있는 데다가 탈원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러면 적어도 1% 이상을 계속 올린다고 쳤을 때 여러분 전기요금 부담됩니다. 전기요금은 누진세라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포퓰리즘 때문에 안 해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한국전력이 실제적으로 예, 원가 연동제, 쉽게 말하면 연료를 사올 때 가격이 올라가면 전기요금도 올라가는 구조로 만들었던 원가 연동제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 정부가 싸그리 무시해버렸어요. 왜? 표에 도움이 안 되니까.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고 결국 2분기에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만들었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완전히 예, 무용지물을 만들었는데 3분기도 마찬가지, 4분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전의 부채는 천정부지고 결국 언젠가는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 언젠가는 여러분의 자식들 주머니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 아니면 우리 후손들 주머니에서 나가서 한전의 부채를 메워야 된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요,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요금 폭탄이라고 제가 쓴 거예요. 단순하게 금방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채는 누군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폭탄이란 단어까지 썼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